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룹 치과병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트라우만 한국 브랜드에서 모여서 강의를 하는 걸 저도 한번 들으러 갔다 왔어요.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저랑 친한 강연자 분이었고, 그분이 표현에 의하면 BLX라는 라인업이 임플란트를 주름 잡을 것이다, 사자의 기운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이제 표현을 쓴 이유가 왜인가 봤더니, BLX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오랜 시도 끝에 이제 탄생한 라인업인데, 그만큼 임플란트 디자인이 뼈를 강하게 잡아줄 수 있는 디자인이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 임플란트의 날이 사자의 발톱처럼 날카롭게 초기에는 뼈를 가르고, 간 날카로운 뒷면에서는 그 갈려진 뼈를 모아서 위로 배출하는 게 아니라, 내 뼈잖아요. 내 뼈 갈린 가루를 옆으로 밑으로 응축시켜주면서 임플란트랑 접하는 뼈 부위를 모아서 다시 다질 수 있는 기능이 그런 디자인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자의 기운이다 라고 표현을 쓰셨고, 실제로 이제 스트라우만에서도 BLX 라인업을 광고를 할 때 옆에 사자를 실제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유에서 사자의 기운을 가진 BLX다 라고 최근에 이제 강의를 들은 게 있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54세 여성분이었고요. 6월 3일이니까 최근에 내원을 하셨어요. 사실은 오른쪽 부위가 씹을 때 아파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나라는 주소로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왼쪽 임플란트도 상태가 썩 좋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왼쪽 거는 언제 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불과 2년 반, 3년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근데 임플란트 나사선의 높이를 보면 처음에 임플란트를 심으셨을 때는 이 정도의 이제 치조골이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2년 반 만에 이 정도의 뼈가 없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볼 소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환자분께서는 상악동 거상술도 많이 했다라고 표현을 저한테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임플란트 안쪽에 보면 상악동 부위에 뼈가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환자분께서 명확히 상악동 거상술에 뼈를 많이 넣은 엑스레이를 봤다고 말씀하셔서, 아마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갔었는데 초기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위한 상악동 거상술 뼈가 다 흩어지고 흡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 환자분이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애매한데 라고 표현을 하시길래 2주 후에 출국을 하신 다음에 취미생활로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왠지 수술하자마자 바닷속에 들어가셔서 막 압력을 받으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군다나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셨고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들어오시는 해외 거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오고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정말 오랜만에 좋아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2, 3주간 휴가를 내셨는데, 갑자기 이제 이쪽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래도 휴가를 먼저 즐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다고 가신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방문을 하셔서 남편분께서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셨더라고요. 지금 휴가가 문제냐,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하고 진행하기로 하셨던 분이세요. 일단 한국에 계신 분이셨으면 조금 몇 달 지켜보면서 천천히 진행해도 됐을 것 같은데, 1년,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하니 2년 반, 3년 안쪽에 이 정도 뼈가 흡수됐는데 1년, 2년 후에는 상악동까지가 거의 한 1mm 정도밖에 뼈가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뼈까지 다 흡수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임플란트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제거를 하는 와중에 상악동 거상술을 먼저 충분히 해놓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두 번째 임플란트를, 다음 내원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마음 한구석에 이제 이 상악동 거상술을 할 때 임플란트 표면이 되게 거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친 뿌리 끝이 상악동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뿌리 끝은 뼈가 아닌 이 막으로만 이렇게 감싸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친 면에 붙어있는 아주 약한 막이 과연 잘 박리가 될까? 박리가 안 되고 찢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한 타임 또 쉬어가야겠다 라고 환자분께서 다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 진행이 된다면 이 막이 잘 박리가 되고 임플란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변 뼈를 갈아야 되는데, 아주 깨끗하게 뼈가 잘 갈리고 그 구멍에 딱 맞는 임플란트가 있다면 바로 심는 것까지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가능성이 워낙 낮다. 왜냐하면 이 막이 이제 걷어올려지다가 손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찢어지면 한 타임 쉬어가는 경우, 다행히 잘 박리가 됐지만 임플란트는 못 심고 상악동 거상술까지만 할 수 있는 경우, 상악동 거상술까지 하고 임플란트까지 식립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다 환자분과 상의를 드리고 감안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들어갔어요. 일단 측방법이죠. 윈도 테크닉이라고 하는 잇몸 측방을 통해서 뼈를 갈아내고요. 그 갈아낸 뼈 안쪽에 있는
저는 막을 조심스럽게 주변에서부터 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임플란트 표면이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게 박리하고 있는 와중에 느껴졌고, 그 박리를 조심스럽게 계속 진행을 했더니 다행히 상악동 막이 잘 박리가 되고 있는 와중에 마지막 뒤쪽 임플란트 끝쪽에서 막이 아무래도 이제 그 임플란트 팁에 좀 붙어 있으면서 조금 찢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서부터 다시 막을 박리를 하고, 성공된 막이 다행히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주변 부위를 충분히 박리를 하고, 성공된 부위가 한 1mm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 성공된 부위에 흡수성 콜라겐 막을 넣고 이제 안쪽에 상악동 거상술을 할 공간을 아주 크게 잘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조심스럽게 임플란트 주변 골을 삭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트래핀버라고 주변을 가는 전용 기구가 있거든요. 그 기구를 이용해서 주변 골을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조심스럽게 밖으로 들어냈어요. 그랬더니 잘하면 임플란트가 식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술 후 영상을 보시면 술전에 비해서 상악동에 굉장히 많은 양의 뼈이식제가 들어갔고, 그리고 기존 임플란트가 없어졌고 BLX 임플란트가 새롭게 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 잔존골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잔존골 끝에 BLX 6.0mm 직경이 아슬아슬하게 초기 고정력을 얻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마무리하고, 며칠 전에 환자분 2주가 지나서 실 제거를 하셨고 이제 출국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는 지내시되 스쿠버 다이빙은 한 주에 2주 정도는 안 하시는 조건으로 잘 마무리했고요. 다행히 이제 정말 좋은 결과로 수술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1년 정도 후에 내원을 하시면 그때 바로 임플란트 보철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 마련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상악동 거상술도 굉장히 잘 되었고, BLX라는 임플란트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초기 고정력을 얻기가 훨씬 더 수월한 임플란트인데다가 해외에서 제가 컨트롤 못하는 조건에서 1년 정도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이제 믿음이 가는 임플란트를 권유드렸고, 또 2년 반 전에 3년 전에 식립했는데 짧은 기간에 지금 제거를 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도 이번에는 좀 더 제가 권하는 임플란트를 잘 수용하셔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지금 전후 엑스레이를 보시고 계신 것처럼 3년도 안 된 임플란트가 이렇게 골소실이 상방으로도 많았고 상악동 거상술 부위에도 뼈가 소실된 케이스를 한 번의 수술로 상악동 거상술 충분한 양의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 제거한 자리에 바로 새로운 스트라우만 BLX 임플란트를 심은 케이스를 보여드렸어요. 물론 이제 이 환자분 케이스는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조심히 긴장한 상태로 수술을 진행했지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처음부터 3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했듯이 조금이라도 과하고 무리한 진행을 한다면 이전 임플란트처럼 아무리 초기에 뼈를 잘 넣었더라도 중간에 다 소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급하게 할 거는 아니고 항상 안정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술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트라우만 식립 케이스를 오늘도 보여드렸고요. 한국에 거주한 계신 기간이 지금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고 해외에 거주하시고 되게 안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끝난 케이스를 보여드렸고, 스트라우만 임플란트였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하고 나서도 좀 더 편하게 탈 없이 1년 후에 오시리란 믿음이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제 영상, 제 케이스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